네, 잔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고요. 2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시장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우리 강주리 캐스터가 아닌 앵커가 준비하셨죠? 네, 첫 번째 이슈 브리핑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 이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가 세월호보다 더 큰 경제 충격을 줄 것이며 이대로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엔 경제 성장률이 0.15%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그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와 직결된 취업 시장은 무사할 수 있을지, 메르스마저 취업 문을 막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쯤에서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메르스가 취업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크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준다. 네. 일단 그 취업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늘 대기업, 공공기업에서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슬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고 밑에 아주 그냥 보통의 그 일반 소상공인도 있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가 이제 확산이 되면은 일단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소기업들이 일단 살 수가 없어요. 그 가장 단적으로는 그 전에 우리가 저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월달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 때는 그 애들이 소풍을 안 가고 놀러를 안 가니까 그런 어떤 체험관을 한다거나 여름방학을 준비해서 캠프를 한다거나 했던 업체를 많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눈에 보인다라고 하겠지만 김밥을 안 쌌기 때문에 그 단무지 만드는 공장도 망하고요. 굉장히 어떤 여파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에 메르스만 해도 제 친구들도 지금 그 굉장히 모범 가정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어디를 못 가요. 네. 보통 때 저녁 때 어디 가시고 주말에 이제 애들 데리고 다니는데 그때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 아빠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예.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유흥업계에 써주던 그런 돈들이 거기로 못 들어가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집에도 뽀로로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죠. 집에 하나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외부 활동에 그런 어떤 소상공인이라든가 그 소기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을 안 뽑고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탈락하고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연결 사슬이 없으니까 위쪽에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장기전이 되지 않는 이상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강민혁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 같고요. 방금 이 대표님께서는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의외로 이제 플러스 되는 상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고 오셨는데요. 손세정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스크,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통업계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마켓에는 굉장히 또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경제를 단순하게 하나만 바라봐서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자기가 지원하는 산업이나 그다음 직무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스가 기회인 사람들도 있고, 이건 당연히 국민적으로 당연히 안 좋은 사실이지만 네. 기회라고 본 게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이런 걸 또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산업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같이 길어주면서 하되 대기업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신입사원 채용에는 저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5년, 10년 뒤에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이지 올해 바로 써먹으려고 얘네들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이라면 저는 올해 하반기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우리 구직자들도 그 염원에 함께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이제 희망 섞인 의견이신 거죠. 예. 홍기찬 쌤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내일 제가 강의가 개강하는 강의가 있는데 폐강 처리됐어요. 수강생이 이제 안 오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씁쓸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웃을 얘기가 아니죠. 지금 학부모들, 앵그리맘들, 학생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정부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지탄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맞아요. 있어요. 너무 공포감을 조장하는 게 맞아요.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메르스에서, 그러니까 제 사견이지만 메르스에 걸린 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병원에서 걸린 분들이니까 아직 지역사회 전파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은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주 탑선에 서 있지 않은 중견 유통기업들, 그다음에 지금 면세산업
관련돼서는 중국 요커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 채용이 조금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직자 여러분들도 밖에 나와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요. 좀 열심히 좀 스터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산업에 네, 중요한 네. 게 이제 여성분들이 엔터 쪽 많이 가는데 그 엔터 쪽도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휴. 죄송합니다. 행사도 없고 뭐 영화관 심지어 영화관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불과 지금 2주 사이에 행사가 지금 5개가 취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타격이 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취업 준비생들은 어때요? 이제 비슷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세월호 때도 그렇고 좀 어떤 국가 재난 상태에서 이런 취업 박람회를 가기도 꺼려지고 실제로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채용 박람회 같은 걸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내 측에도 제가 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준비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준다든가 아니면은 입구에 이렇게 손 세정제를 설치해 둔다든가 그런 식으로 취업 박람회에 이렇게 입장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박람회 그러니까 예상하는 인원보다 훨씬 인원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예정돼 있던 취업 박람회는 많이 다수 취소되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이렇게 메르스가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취준생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좀 어떤 경우에는 근데 또 오히려 거리가 한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채용 박람회 현장으로만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해요. 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요. 예. 윤선 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메르스가 구직자들에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저희 나이 때에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나만 살겠다. 아니요. 생각을. 20대를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 또 그렇고 구직자들이 취업 박람회나 이런 데 가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쵸. 솔직히. 그렇게 연다고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뭐 날짜를 미루거나 그러지 않으면 좀 화는 나겠지만 그래도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불합격에 대한 공포가 무섭습니까? 당연히 다크죠. 어디요? 당연히 후자죠. 후자. 불합격이 더 무서워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메르스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천년만년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병이. 근데 이 불합격이라는 거는 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제 이렇게 끝날지 모르는 거니까 제가 나서서 이렇게 사슬을 끊도록 노력을 해야죠. 저는 그래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참 절절하네요. 이 메르스보다도 취업이 안 되는 게 더 무섭다. 유선양과 마찬가지.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저도 정말 공감해요. 메르스도 먹고 사는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메르스 걸리면 힘든데. 저 심리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르스는 시끄럽긴 하지만 내 문제는 아니다. 난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불합격은 내 문제다. 근데 사실 메르스가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중병이라기보다는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것만 잘 하고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취업이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잘 넘길 수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가뜩이나 취업 때문에 힘든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메르스 공포가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래야지 또 온전히 취업에 또 열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 아주 재밌는 이슈라고 하는데요. 우리 또 강주리 앵커 준비했죠? 네, 이슈 브리핑 두 번째 이슈입니다. 2015 프로야구 시즌이 한창입니다. 오랜 KT 야구단의 출범으로 19단 체계가 갖춰졌는데요. 쏟아지는 홈런포와 팀 감독들의 대결 구도로 흥행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젠 주말 야구가 아닌 평일에도 야구장을 찾는 팬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프로야구의 흥행, 과연 취업 시장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래요. 약간은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구 얘기 한번 해보죠. 다들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네. 예. 저는 야구를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네. 아무래도 이 잡지사 취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 뉴스를 이렇게 꼬박꼬박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게 이승엽 그 400호 홈런볼 맞아요.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거 삼성 감독이 나와서 그거 뭐 가치가 10억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네. 나도 홈런볼 하나 잡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요. 그 홈런볼이 그 취업 취준생한테 메시지도 줬어요. 뭐라고요? 그 잡은 사람이 앞에서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뒤에 이미 떨어졌는데 뒤에서 이렇게 한참 늦게 간 사람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뒤늦더라도 할 수 예. 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할 수 있다.
정말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재밌는 얘기네요. 우리 주리 캐스터도 야구장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네, 저는 사실 예전에 그 야구 퓨처스 리그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군. 예, 이군 네네네. 리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시즌 내내 거의 동고동락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야구의 매력이 뭐예요? 야구의 매력이요. 제가 있었던 곳의 매력은요. 1군에서는 뭐 스타들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데는 퓨처스 말 그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또 1군 스타들이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1군과 미래의 선수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매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곳에 있었으면 대시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대시.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몇 번 받았다는 거죠. 그게 매력이었던 거죠. 그 얘기는 저희가 또 주제와 벗어난 얘기는 다음에 또 이제 방송 네. 끝나고 물어볼게요. 일단 과연 프로야구 흥행 돌풍이 신규 일자리 창출되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야구로 인한 경제 효과는 뭐 어마어마하죠. 예, 뭐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거의 기업 수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LA 다저스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 야구도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흥행하기 시작한 2010년의 경제 효과를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무려 1조 1,838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당시 관객 수가 229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올해에는요, 목표 관객 수가 836만 2천 명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리 캐스터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직접 전화 연결까지 섭외를 하셨다고요? 아, 네. 제가 예. 또 발로 뛰어서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네. 대시에는 아니지만 저희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섭외를 해봤는데요. 네. 한번 연결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C대 정보팀 박종원입니다. 네. 저 소개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C 다이노스 홍보팀 박종원입니다. 네, 박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요즘 NC 분위기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가요? 네. 어제 취소돼서 그렇지, 굉장히 분위기 좋고요. 선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일단 뭐 NC 다이노스의 선전을 저희도 이제 응원을 하고 있고 야구가 이제 고용 유발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 지금 생방송 중에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야구의 흥행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세요? 야구는 일단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가 산업의 대표 주자이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되면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 이제 기본적으로 미디어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의 발달과 기업들의 관심이 이제 야구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면서 야구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사람들이 야구장을 찾음으로써 식음료 및 기타 지역 상권 등에 도움이 되면서 지역 경제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야구로 인해서 생겨난 직업들, 좀 일반인들은 모르는 직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구단 프런트, 이제 야구 산업의 발달로 파생된 응원단장, 치어리더 등 많은 직업이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야구의 기록의 스포츠라고도 하죠. 이제 최근 선수들의 기록을 관리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평가 및 트레이드, 영입들을 관리하는 직업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런 작업을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고 또한 이들을 세이버 매트릭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영화 머니볼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한국 프로야구에도 이러한 선수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야구 산업이 이제 더 발전을 해야지만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좀 환영할 만한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야구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그것이 또 취업 시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메이저리그의 역사는 약 10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는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스포츠 산업 자체 시장 규모가 다른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의 추세는 바로 컨텐츠입니다. 미디어의 컨텐츠부터 구단이 생성해내는 컨텐츠의 양과 질은 지금 실로 엄청나고 있고요. 한국 프로야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컨텐츠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최근 이제 한국 프로야구 구단 역시 이러한 컨텐츠 생산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바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노려야 할 부분 바로 이런 컨텐츠 생산이고요. 경기력으로 프로 인기를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팬들이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 컨텐츠의 생산과 발전
발달이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은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취업 준비를 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바쁘신데 전화 연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NC 올해 목표가 뭡니까? 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야구와 우승을 동시에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요즘에 또 좋은 성적이니까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셨겠죠.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 섭외해 주신 우리 강주리 캐스터도 감사하고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야구 산업의 발전이 취업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우리 홍기찬 컨설턴트?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미미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유통이라든가 제조업에 비교했어요. 그리고 좀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경영학도들 중에 남자 경영학도들, 그다음에 체대생들 중에 이 스포츠 마케팅에 굉장히 몰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정규직의 채용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꿈을 꺾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스포츠 마케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다른 업계의 마케팅도 좀 같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확률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만 집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민혁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저도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 산업에 비교했을 때는.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야구가 흥행이 되면서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문화가 생성된다라는 그 자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왕이면 자기가 잘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좀 안목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고요. 야구죠. 개인적으로는 야구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중에 굉장히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홍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뭐 스포츠 마케팅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마케팅까지 확대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흐름을 좀 눈여겨봐라. 좋습니다. 이시안 대표님은 야구 광이시죠? 네, 좋아합니다. 예. 두 분과 또 다릅니다. 미미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만 보면 미미하죠. 야구 자체가 만드는 일자리다. 그럼 뭐 그냥 맥주 팔고 치킨 팔고 이런 거밖에 없을 수 있겠지만 아까 그 홍보팀장도 얘기했듯이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미디어. 네. 그 우리나라 야구 시장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그 중개하는 업체는 4개 정도가 돼요. 이렇게 그 미디어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게임의 소재, 그래서 게임 산업. 저도 그 스마트폰에 게임을 안 하는데 딱 야구 게임 하나만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다른 관련 산업과 연관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야구 산업의 발전에서 우리 야구를 좋아하는 취업 준비생이랑 분명히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동익 군은 어때요? 야구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윤선 양한테 여쭤볼게요, 바로. 예. 야구 좋아합니까? 네,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근데 요새 잘 못 봐가지고요. 사실 제 친구 중에 한화 팬이 있는데 그 한화 팬들은 이제 막 건드리면 몸에서 살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은 분위기 좋아요. 네, 근데 한동안 요즘 성적이 안 좋아서. 감독님이 바뀌시고 분위기 좋다고 친구가 저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윤선 씨는 어디 팬이에요? 저 SK 팬인데 네,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숨 쉴 틈이 있어야 되니까 야구 얘기해보면서 저희가 또 훈훈하게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민혁 대표님 처음으로 이제 합류를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일단은 뭐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요. 네. 단순히 재미를 떠나가지고 항상 여기 오면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거 듣다 보면 제가 좀 놓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이건 또 내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같이 그런 부분 좀 만들어서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이제 오늘 두 번째 방송이지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1시간이라는 생방송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는 2시간 생방을 강력하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녹화 방송으로 한 3-4시간 토크를 해야지 좀 양질의 토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요즘 행사가 없어지죠. 걸렸네? 네. 아무튼 건의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시간 보내주신 6분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